안녕하세요. 캡틴 김도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원시 원천동으로 임장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2019 타경 17408번으로 임의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토지 면적 86평, 건물 면적 301평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20억 2,100여만 원입니다. 빨간 원안이 우리 물건의 위치이고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삼성과 협력업체의 많은 직원들로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임대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의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관을 보시면 쌍둥이 건물처럼 동일한 건물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동일한 건물들이 현재 하나같이 경매로 진행이 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많은 건물들을 짓고 대출을 받고 전세 보증금을 또 받은 후에 하나씩 경매로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제가 임장 가서 느낀 점은 경매로 날리고 있는 건물치고는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외장재는 강남의 고급주택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측면이나 후면 쪽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자, 우리 물건은 정면과 동일한 마감재로 외장을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자, 내부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 옵션도 괜찮았고요. 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코너 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창이 있죠. 그래서 방 안에 창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광하고 통풍 이런 게 좋겠죠. 건물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물건에 리스크가 있어요. 위반 건축물입니다. 2층, 3층, 4층 위에 층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하지만 2, 3, 4층이 위반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 대장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여기를 보시죠. 2층, 3층, 4층이 소매점과 사무소로 용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매점과 사무소를 무단으로 다중생활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되거든요. 면적이 3개층으로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또한 상당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부과되는 횟수도 원상 복구 때까지라고 한다면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 후에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반 건축물이고요. 총 7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은 35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임차인입니다. 약 35명의 임차인의 명도를 해야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전세입자예요. 보증금을 전부 못 받습니다. 일부만 받아요. 일부만. 소액보증금 2,700에 나머지 금액들, 이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이 금액들은 못 받아요. 못 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도가 원만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소유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이에요. 자, 볼까요? 지금 현재 보증금 21억 벌써 보증금을 다 받았죠. 그리고 최초에 근저당이 12억이 있어요. 그러면 약 한 10억 정도는 대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약 30억 정도 되거든요. 20억에 경매로 날려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의 피해자들이 생기죠. 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사진상에 보시면 북박이 장도 있고요. TV장도 있고 책상도 있고 옵션이 북박이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분리형이기 때문에 작지만 주방도 좀 잘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그런 방도 있어요. 채광이나 통풍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시세를 보면 36만원, 38만원, 전세 6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면 방 35개 곱하기 약 한 35만원, 보수적으로는 35만원, 12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한 7, 800 정도 수익은 예상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리스크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스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85% 전후에 받아야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나올 거냐. 내가 충분히 이 월세를 받아서 이행강제금을 빼고 나도, 그리고 대출 이자를 빼고 나도 충분히 수익이 되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보셔야죠. 세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출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출 부분이 안 나오지 않아요. 나오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 상황이 뭐 본인하고 또 맞을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니까 본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35명의 임차인이 있어요. 35명의 임차인을 어떻게 명도를 할 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명도를 하고 진정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임장 가서 절실하게 느낀 건데, 이 물건을 인해서 이 지역이 원룸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세를 파악하러 부동산에 들어가면 일단 경계를 합니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말 섞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개 정도에 되는 이런 물건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으로 따지면 300~400개에 넘는 방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300~400명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중개한 부동산들도 많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들이. 좋은 시선으로 절대 임차를 맞추지 않을 거란 얘기죠. 공실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두 개가 될지 뭐 10개, 20개가 될지 모릅니다. 이자를 내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항을 다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이 월세 부분이나 전체적인 건물 퀄리티나 봤을 때 욕심이 가는 물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뢰밭들이 많아요. 넘어야 할 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플랜 잘 짜시고요. 그리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